조만간에 갈 것 같은데 조막손인가 힘이 없네요. 끝난 건가? 손절선을 2,600원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2,600원 손절선. 타가 근데 좀 높다. 뭐 3박 4일 또는 5일선 매매 이런 거 하시는 거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고점 매매 할 때 눌림목 형태로 잡으시는 분들은 손실률이 적기 때문에 케어가 돼요. 근데 눌림목이 아닌 슈팅 매매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단타를 하고 있는 건지 슈팅 매매를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구분을 꼭 하셔야 됩니다. 60분봉 정도면은 3박 4일 정도 매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기법적으로 중요한 건 끌고 간다의 기준에서 손절선이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올라가는 와중에 용오름을 동반시키면서 빨간색 선 추세를 만들어주면서 일괄적인 상승세를 마주쳐가죠. 그러면 전저점이고 손절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버슛에 탄 사람들은 사실 좀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오버슛에 6월 10일 목요일 캔들에서 고점 찍은 데서 이런 데서 물려갖고 지금 뭐 이렇게 갖고 하는데 요 캔들로 보면 요 캔들 이내에서 싸워야 돼요. 슈팅 이후에 보는 사람들은 모르겠다 그러면 쉽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내가 1분봉 보고 잡았으면 1분봉에서 싸움을 끝내세요. 3분봉이면 3분봉, 5분봉이면 5분봉 슈팅봉에서 싸움을 봤다. 그럼 거기서 졌을 시에는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급등주 하시는 분들이 보면 뭔가 뭐 팩트가 있어서 타점을 잡는 것 같은데 결국 디테일하게 세분화해서 들여다보면 뭐 그게 없어. 분석이 없다는 얘기지. 분석이 없다는 얘기는 곧 일괄적인 타가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죠. 확률상 질확률이 훨씬 높죠. 거래가 500만 주 터졌는데 거래 턴의 흔적은 없는데 어떻습니까? 매도 물량이 안 나왔으니까 장대 양봉 들어오고 나서 계속 간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건가? 시간은 걸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여기 거래량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거래량 보고 고점 매매해가지고 맞으면 여기까지 맞아요. 여기서도 거래량 들어와요. 여기거든요. 거래량 캔들만 찍어볼게요. 거래량 보고 차라리 눌림을 하세요. 수급은 언제든지 들어왔다가 나갈 수 있는 게 수급이기 때문에 수급 매매를 하는 건 위험해요. 수급이 곧 거래량이죠. 세력이 들어왔다 나갔다의 판단, 단기권은 뭐 먹힐 수 있는데 이 거래량이 터진 걸 보고 들어가게 되면 늦어요. 항상 요걸 좀 더 손쉽게 여러분들이 공부하려고 그러면 뭘 좀 추가시켜서 보면 되냐면 지표 추가해서 외인비나 거래량을 집어넣어 보면 돼요. 외국인 보유 수량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넣으면 외국인 보유 수량이 나와요. 근데 고점에서 맞고 떨어질 때도 외인비가 크게 들어왔었던 상태죠. 외인비가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계속 가느냐? 그렇지 않다. 들어왔다 빠졌다 들어왔다 빠졌다를 한다. 추가로 저걸 넣어보겠습니다. 기관도 나오거든요. 보유 수량 이것도 이렇게 찝어가지고 올리시면 돼요. 지표 추가에다가 수급을 그렇게 많이 보고 싶고 공부하고 싶으면 실컷 해보세요. 개인 보유 수량도 이렇게 있거든요. 요거를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올리면 돼. 그러면 여기에서 좀 더 쉽게 보려면 이렇게 해서 칼라를 분홍으로 가자. 2로 집어넣고 이런 등락세가 만들어져서 무엇을 만들어낸다? 수급을 만들어내고 있다. 거기서 특별한 교합점을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 참고 자료로 사용하고 기간은 팔고 나서 뭐 물량 매집을 거의 안 하죠. 지금은 개인이 물량을 많이 사고 있는 단계입니다. 외국인도 팔고요. 팔고 조금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지금 개인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주가를 올려냈다. 이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계속 갈 수 있느냐? 그렇게 보기엔 어렵다. 결국은 이 수급세가 만들어지면서 추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파형을 읽어야 된다. 그게 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다. 다른 종목을 뭐 비교해서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별 그렇게 특이점을 그렇게 찾아낼 수는 없다. 뭐 이쪽에서 대장은 외인이었다. 고점에서 지금 매수한 애들은 역시 멍청한 개미들이었다. 반대로 이제 고점에서 기관하고 외인들은 좀 팔아먹었었다. 뭐 그 정도로 읽어낼 수가 있죠. 여기 기점에서 손바꿈이 나오죠. 근데 한 방에 안 줄이죠. 고점에서 서서히 계속해서 들어오는 개미들한테 물량을 던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PM 풍년 같은 경우도 봅시다. 지금도 여기서 이제 손바꿈 나오죠. 기간이 축포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저점에서 제일 많이 산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기간이잖아. 스타트는 외인. 꾸준하게 산 건 기간이 모으고 여기서부터 손바꿈 나오죠. 여기 이후부터 이 고점에서 개미들이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그나마 좀 빨리 들어온 개미들은 여기서 물렸다가 수익 내고 하겠지만 더 늦게 들어오는 개미들은 여기 개미들은 진짜 일반 개미인 거야. 아무것도 모르고 고점에서 매매한 사람들이지. 뭐 외인비가 높아져서 주식이 계속 간다. 지금 좋은 거 아닙니까? 고점 영역에서 손바꿈 나오고 있는 상황일 수 있다.
요거를 5년 전부터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도 계속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본인들이 방금 보여드린 내용을 설정해가지고 보시면서 조금 더 수치적으로 디테일하게 보려고 하면 0124 사용해가지고 한번 보세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읽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전 스윙에서 3개월 전에 들고 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관점에서 보기에는 거래량이 터진 라인에서 타점을 잡는 건 좀 위험수가 있다는 거지. 터진 라인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그 다음 슈팅을 노린다고 하더라도 이쪽 안에서 매물대가 형성될 때 다시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되는 구간에서 맥을 잡으면 되겠죠. 지금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졌다고 해서 잡으면 고점에서 물리면 여기까지 털립니다. 32%까지. 결과론적으로 반등이 나왔지만 이 고점을 보고 나서 타점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어디서 타점 잡아야 됩니까? 여기서 타점 잡아야 돼요. 아시겠죠? 매력적이지 용오름. 추세만 살아있고 횡보 매집만 된 데서 용오름 뜨고 나서는 몇 번 살았다 팔았다 하고 안착하고 나면 그 다음 홀딩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거래량 공부도 많이 해보세요. 말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또 같이 함께 볼 수 있었다는 게 뭐 좋은 거지 뭐. 한 가지라도 더 공부하시고 가면 그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